새벽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출근 시간에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추가 배차했습니다. 강추위 속에 도시가스 요금 등 난방비가 크게 오른 데 이어 일부 지역에선 가스 연료비를 내지 못해 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LPG 차량 판매도 감소했습니다. 전기와 교통요금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장고 끝에 결국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해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교육을 받는 발달 장애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가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해당 행위는 학대로 결론났지만 지도자는 구두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탱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전쟁의 판세를 바꿀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전쟁 위협까지 거론했던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에 이어 유엔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둔화가 두드러지면서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출근길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눈이 내리며 최강 한파는 다소 주춤하겠지만 내일부터 날이 다시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도 눈이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강 한파 뒤로 비교적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상에 강한 눈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그리고 전북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눈발이 약해졌다 또 강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점차 눈이 더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그리고 충남 북서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눈은 오늘 낮 동안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오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청 이남 지역은 모레까지 눈이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울릉도 독도에 최고 20cm,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1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에 최고 7cm,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출근길 많은 눈이 집중되고 또 영하권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요. 이동하실 때는 평소보다 보폭을 좁게 해주시고 스마트폰 사용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강 한파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9도, 광주는 영하 6.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2도, 대구는 4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요즘입니다.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전 시간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당장 오늘 아침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진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데요. 관계 당국이 세워놓은 대책을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서울시는 관할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출퇴근 시간대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아침 7시부터 9시 반까지 또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버스와 지하철의 배차 간격이 더 좁아집니다. 코레일도 출퇴근 시간대 전동열차를 추가로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는 1호선과 3호선, 경의중앙선 등 6개 노선에서 모두 15회 열차가 더 운행합니다.
퇴근 시간대는 1호선과 수인 분당선 등 4개 노선에서 모두 7회 등편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중대본은 상습 결빙 구간 등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취약시설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또 기상특보 등을 잘 살피고 폭설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비해 겨울이 포근한 일본에도 10년 만에 최강의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추위에 폭설까지 내려 각지에서는 도로와 열차 운행이 마비됐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오사카 인근 교토에 최고 1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겨울에도 좀처럼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에 강풍과 함께 큰 눈이 내린 겁니다. 그 영향으로 한때 열차 15편이 멈춰서 일부 차량에는 새벽까지 승객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 중 10여 명은 응급 후송됐습니다. 10時間閉じ込められて、もうずっと10時間電車の中で、もうその間にももう体調不良の方いっぱいおられたんで。 기습적인 폭설과 한파로 도로도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고베와 나고야를 잇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수십 킬로미터씩 차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빙판이 된 도로 위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三重県は雪に慣れてないので、できるだけ乗っていただかない方が安全かなと。 포근한 일본 남부 큐슈 지역도 이번 한파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이타현別府에서는 폭설과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6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最新の気象情報や交通関係の情報に十分ご注意いただき、不要不急の外出は控え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남에서 북까지 일본 전역에 걸친 이번 한파와 폭설은 26일을 정점으로 꺾일 전망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최고 8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최근 크게 오른 난방비 청구서에 놀란 분들 많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강 북극 한파 속에 난방비 부담은 여전한데 전기와 교통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최근 각 가정에 배달된 난방비 청구서는 지난해 12월 사용분입니다. 이미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34% 이상 오른 상황에 영하 10도를 넘는 한파가 2주 넘게 계속되면서 실제 난방비는 한 달 새 2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12월 초부터 한파가 내려오면서 12월 한 달 동안 25일 정도는 평년보다 추웠던 그런 날씨였고 아주 매우 이례적으로 정말 추웠던 그런 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서울이 영하 17도 아래로 내려간 이번 추위도 난방 수요 급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추운 1월에 최강 한파가 찾아오고 대폭 오른 전기요금도 이번 달부터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부터 1kW당 13.1원 올라 전기 난로나 온풍기 같은 보조 난방 장치를 사용할 경우 2월에 받을 전기요금 청구서는 앞자리 수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20%, 5분위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가처분 소득의 2%에 불과하지만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5배가 넘는 11.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4월부터는 300~400원 오르고 택시 기본 요금은 다음 달부터 1,000원 인상됩니다. 이 밖에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 주차 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가스비 인상 여파는 교통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선 버스 운행이 가스 연료비 체납으로 한 달 넘게 중단됐고 LPG 차량 판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차고지에 덩그러니 세워진 전남 목포의 시내버스들. 시민들은 한 달 넘게 버스 대신
택시나 자가용, 비상 수송 차량을 타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가스요금이 폭등하자 버스 업체들이 연료비를 연체한 게 원인입니다. 태원역의 유진 운수의 가스 연료비 미납으로 시내버스가 2022년 12월 12일부터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파가 겹쳤고 고유가 시대에 틈새 상품으로 입지를 구축했던 LPG 차도 가스비 인상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LPG 차는 지난 2008년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13.8%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말엔 절반 수준인 7.5%로 급감했습니다. 153만 대까지 늘어난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친환경차가 올해 LPG차 대수를 역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말 LPG 신차 판매량과 신차 중 LPG 차량 비중이 1년 전과 비교할 때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가스요금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수출이 묶이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가스 수입액은 567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고 올해 1월 1일부터 20일까지도 1년 전보다 14.1% 늘었습니다. 가스비 인상이 민생 문제로 떠오르자 일단 정부는 산업용 가스요금을 적용한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청구된 요금은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여야가 최근 한파 속 난방비가 급등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탓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두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민들이나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다가 또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거의 이 파탄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바쁩니다. 부디 설 민심을 직시하여 민생 경제를 최우선시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는 중단하기 바랍니다. 유엔이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처는 현지 시각 25일 2023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반 보고서보다 전망치를 1.2%포인트 낮춘 것이며 최근 수십 년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유엔은 코로나19 영향과 우크라이나 전쟁, 식량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올해도 세계 경제를 무겁게 짓누를 것이라며 단기적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 경제 성장 둔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고 우리나라는 올해 2%, 내년 2.5%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고 국민들께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부분이 있어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전 의원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연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양강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앞서 철새, 또 진흙탕 등 거친 언사를 주고받은 만큼 양측 간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이제 남은 변수는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로 치러지리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YTN 여론조사에서도 두 의원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며 2강 체제를 구축했고 나 전 의원이 뒤를 쫓는 구도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모두 나경원 전 의원 지지세를 끌어들이는 게 당장 급하게 됐는데 나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양측은 나 전 의원 불출마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며 새 확장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심 다자 구도를 기대했던 안철수 의원은 안타깝고 아쉽다며 나 전 의원을 거칠게 비난해온 친윤계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참 아쉽게 됐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수도권 연대를 모색했던 윤상현 의원 역시 당이 여전히 뺄셈 정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대승적 결단, 당을 위한 살신성인이라고 추켜 세웠는데 나 전 의원 지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승적 결단을 하면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경원 대표님과 함께 같이 손잡고 이제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연일 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 여부인데 출마 여부에 따라 당권 구도는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가 사실상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며 양측의 날선 신경전도 갈수록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오는 3월 8일에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 경선, 이른바 컷오프의 규모와 방식이 오늘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본경선에 나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의 숫자 그리고 이들을 걸러낼 방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대표 컷오프의 경우 온라인 투표와 자동응답 ARS를 통해 본선행 후보를 4명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중동과 스위스 순방의 경제 성과를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기준에 맞춰 정부의 시스템을 바꾸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2달 만에 회동하고 국정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설 연휴 다음 날 주재한 국무회의. 전례 없는 순방 성과를 통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영업사원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 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을 언급하며 규제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제 표준에 맞춰 정부 시스템을 개조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초인류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수출 전략회의와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를 바꾸기보다 체인지 띵킹, 생각 바꾸기를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있어서는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며 전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당분간 순방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합니다. 지난해 11월 한남동 관저에서 이루어진 비대위 지도부 만찬 이후 2달 만인데 3대 개혁을 포함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여당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바로 다음 날의 만남이라 관련 대화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번 주말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과 내일 전북 일대를 방문해 민생 챙기기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늘 전북 정읍의 한우 축사와 가축시장을 방문한 뒤 저녁에는 전주에서 당원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검찰 출석 하루 전인 내일은 전북 익산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군산 공설시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환 조사를 준비하는 검찰은 최소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들이 받은 특혜를 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대장동 일당 공소장엔 이 대표가 개발이익 일부를 받기로 한 계획도 승인했다고 적었지만 실제 뇌물 약속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반년 넘게 대장동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민간 특혜의 핵심 배경에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이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 공약한 사업인데 재정 여건이 안 돼 어렵게 되자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사업비를 댈 수 있으면 대장동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전권을 넘겨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승인 아래 민간업자 멋대로 대장동을 개발하게 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1,800억 원대 고정이익 확보 역시 특혜 시비를 우려한 유 전 본부장이 먼저 제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땅이 애초 원주민들이 원했던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으로 개발된 것도 정영학 회계사가 기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애초 성남시에선 줄곧 수용 방식을 고수했던 만큼 이 대표 입장에선 특혜를 준 게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이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하지만 검찰은 적어도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자 공모 전에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는 물론이고 배임 혐의 적용에도 문제가 없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 특혜가 있었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 연휴를 뜨겁게 달궜던 대장동 지분 약속 혐의까지 적용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지분 약속이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보고 있지만 당사자들 모두 입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사흘 앞두고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계속 추궁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교육을 받는 발달장애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기고 강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해당 행위는 학대로 결론 났지만 이 지도자는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 교육을 돕는 시설. 체육활동 시간에 도구를 발로 찬 발달장애인에게 강사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라고 지시합니다. 따르지 않자 강사는 장애인의 귓불을 꼬집고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귀를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거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등 위에 올라타듯 하며 강제로 앉히려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함께 있던 다른 강사가 그날 활동 일지를 쓰면서 과도한 신체적 강압, 학대 행위로 고민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센터 측은 체벌성 과잉 지도로 보고 장애인 체육회 쪽에서 저희 쪽에 파견 나오신 강사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장애인 체육회 쪽에다가 그분이 더 이상 저희 쪽에 와서 강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체육회 쪽에다가 일단 통지는 했어요. 네.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도 신고했습니다.
학대라는 결론과 함께 강사의 기본적인 소양과 인권 감수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개선이 요구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강사가 소속된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내부 심의를 거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그 결과 강사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조치는 구두 경고에 그쳤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 장애인 측에 사과도 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수업 중에 좀 과소한 부분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주의 조치를 하고 향후에 이제 그런 게 발생했을 때는 이제 인사위원회 해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죠. 그러나 장애인 인권을 가볍게 여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경고 정도는 의미가 없잖아요. 학대를 한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처벌이라는 것은 이후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장애인 학대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이어질수록 비슷한 사건은 끊임없이 되풀이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된 지역 농협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농협은 사내 조사를 벌여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유족 측은 불공정한 조사라고 맞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한 지역 농협 창고입니다. 뒷유리가 깨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상사들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30대 농협 직원의 시신이 지난 12일 이 차 안에서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된 새신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근무지 바로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된 정기 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혹은 앞서 지난해 9월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잠적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주차 문제나 점심 메뉴, 결혼 시점 등 사소한 문제로 매일같이 인격모독성 폭언을 일삼는다는 거였습니다. 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 부서를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서로 마주치는 상황은 사실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편한 일상은 유급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됐습니다. 이름 세 글자만 봐도 치가 떨리고 사지가 떨리고 한다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맨날 마주 보고 조롱당하고. 농협이 선임한 외부 노무사는 피해자 주장이 가해자 측 해명과 엇갈려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내 조사가 무혐의로 끝났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과 노무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조사하는 과정이나 진술하는 거는 사실 제가 이게 속이거나 조작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농협 측은 이런 관계를 모르고 선임했고 또 둘 사이가 아주 가깝지는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현 상황에서 인사조처나 추가 조사를 하는 건 오히려 불합리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시민에게 쪽지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기지를 발휘해 현금 수거책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회원역 앞에서 피해자인 20대 남성을 속이고 1,1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주력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핵전쟁 위협까지 거론했던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55톤 무게로 최대 시속 70km까지 달리며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는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입니다. 지난해 여름 전세를 뒤집었던 미국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포처럼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무기입니다. 확전 우려를 두고 고심하던 독일이 이 주력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폴란드와 스페인 등의 독일제 탱크 수출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as ist das Ergebnis intensiver Beratung erneut mit unseren Verbündeten und internationalen Partnern. Und ich will ausdrücklich sagen, es war richtig und es ist richtig. 미국도 탱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한 개 탱크 대대 규모에 맞춰 M1 에이브럼스 31대를 보낼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력 탱크인 에이브럼스는 러시아 탱크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The Abrams tanks are the most capable tanks in the world. They're also extremely complex to operate and maintain. So we're also giving Ukraine the parts and equipment necessary to effectively sustain these tanks on the battlefield. 서방의 무력 지원을 비난하며 핵전쟁까지 언급하던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Достаточно глубокая. Мы повторяли, что эти танки горят так же, как и все остальные. Стоит только они очень дорого, и все это ляжет и ложится на плечи европейских,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европейских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ов. 동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러시아군과 이에 맞서 힘겹게 버티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쟁은 서방의 대규모 무력 지원이라는 변곡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며 새벽부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을 앞두고 교통 혼잡도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광장 앞입니다. 네, 수도권 출근길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아직 이른 시간인 만큼 이곳 서울광장 일대에도 오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을 앞두고 서울 주요 도로 차량 흐름은 조금씩 더뎌지고 있습니다. 아직 눈이나 눈길 사고로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구간은 없는 상황인데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만큼 세종대로와 강남 일대 등 도심에선 일부 정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서울 대중교통은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모든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하며 아침 7시부터 9시 반까지 또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배차 간격을 좁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11시부터 제설 2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인력 9천여 명과 제설차 1,30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비상 1단계 근무에 들어가며 결빙 취약 구간 등 제설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눈은 오늘 오후에야 멎을 전망인데요.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아직 출근길 나서지 않으셨다면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운전을 꼭 해야 한다면 교통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빙판길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장 앞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현재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다소 굵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 출근길에는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중부지방에 눈이 집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최강 한파가 기승이었지만 오늘 아침은 눈이 말썽입니다.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출근길에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고요. 서울과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눈은 낮 동안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의 눈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까지 눈이 이어질 텐데요. 울릉도 독도의 최고 20cm,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 북부와 그리고 호남 지역의 최고 7cm, 서울 등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강 한파는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도, 광주는 영하 6.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2도, 대구는 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는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토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서해안과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반년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9%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품목은 공공요금이 75.9%로 가장 많았고 석유류 제품과 농축수산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7월 0.8%포인트 상승해 4.7%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에 이어 유엔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둔화가 두드러지면서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엔은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질 거라는 애초 전망에서 1.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1.9%는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라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 작년부터 이어진 악재에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We risk what I've called the great fracture, the decoupling of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A tectonic drift that would create two different sets of trade rules. 유엔은 특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0.4%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고 유럽은 제로에 가까운 0.2% 성장률로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수출 약화는 세계 성장 동력 둔화라는 연쇄 반응을 낳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ir gehen jetzt davon aus, dass die Rezession kürzer und milder ist, wenn sie denn stattfindet überhaupt, als wir noch bei der Herbstprognose voraussehen konnten. 유엔이 전망한 우리나라 성장률은 2%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0.1%포인트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 재개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일본은 1.5%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유엔은 다만 내년엔 성장률이 2.7%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해 세계 경제가 반등을 시작할 거라는 IMF와 같은 견해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여야는 최근 한파 속 난방비가 급등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탓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두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민심을 듣고 온 민주당 지도부는 첫 일성으로 난방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며 민생이 파탄지경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권을 장악하려는 권력 노름에 흠뻑 취해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 잘못 계산된 건가.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좀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너지 문제 대응 등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30조 제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펴 가스 요금이 크게 오른 거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탈원전한다고 해서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 생산 단가가 급등함으로써 한전의 수지를 엉망으로 30조 추경을 두고도 이재명 방탄에 국민 혈세까지 투입하려는 기이한 행태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주말 검찰 조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초선 강성파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당무에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얘기도 드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좀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는 이런 설문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당내 강성파를 만나 위로를 받는 게 이 대표가 말한 당무냐면서 비리 의혹에 대해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억지로 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 공소장의 내용이 맞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1월 임시국회는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여야의 정쟁과 대치는 여전한데 2월에 임시국회를 연들 민생 법안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여부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이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승적 결단을 하면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경원 대표님과 함께 같이 손잡고 참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아마 마음이 굉장히 힘드신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한번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지난 순방의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와 새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여당의 지원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공식 만남은 지난해 11월 한남동 관저 초청 만찬 이후 2달 만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6주 앞으로 다가온 3.8 전당대회를 놓고 윤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정부가 오는 30일 이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감염 취약시설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브리핑에서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에 앞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단장은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 취약시설을 출입하는 종사자와 방문객을 중심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감염 취약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와 관련해 국내외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경 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실장은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도 현재 심각 단계인 위기 단계가 조정되는 시점에 격리 의무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WHO는 오는 27일 국제보건긴급위원회를 열고 지난 2020년 1월 말 내려진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조정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에서 키우는 한우 도매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비싼 한우가 팔리지 않는 동안 농가에서는 이 치솟는 사료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어린 소를 팔아 사료값을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소고기 판매됩니다. 260g짜리 한우 등심 한 팩 가격은 28,000원. 같은 돈으로 미국산 소고기 1kg 4배가량을 살 수 있다 보니 한우는 뒷전입니다. 안 사 먹어요, 비싸갖고. 그러면 한우 안 사 먹고 어떤 거 주로 사 드세요? 미국산이나 호주산 이제 국내산 말고 그냥. 가끔씩 먹긴 하는데 자주는 못 먹죠, 비싸니까. 한우 말고 뭐라고 유구라고 그러나? 그런 거. 소비자들은 비싸서 쉽게 못 사 먹지만 한우 산지 가격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축산품질평가원 통계를 보면 최근 6, 7개월 된 암송아지 경매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28%나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한우 사육 마리수가 늘었고 출하 물량도 평년 대비 20% 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한우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렇게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도축비와 인건비, 물류비 등이 붙기 때문입니다. 또 통상 도매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진 3주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산 농가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생산비는 치솟고 도매 가격은 급락하는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하락은 미미하다 보니 한우가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를 팔아서 사료 가격을 내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남아있는 소들을 유지하려면은 또 일정 부분에 가면은 또 소를 팔아서 또 사료값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료를 먹고 크는 게 아니라 소가 소를 먹고 큰다. 전국 한우협회는 한우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사료값 인상 차익 보전과 송아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는 송아지 생산 가격 안정제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올해 인문사회와 이공분야 학술연구에 9,556억 원이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학문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학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3년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인문사회 8,600여 과제에 4,172억 원이, 이공계 7,300여 개 과제에 5,384억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달 편의점 반값 택배 가격이 오릅니다. GS25는 다음 달부터 반값 택배 운임 비용을 중량별로 200원에서 300원 인상합니다. 중량이 500g 이하인 택배는 기존 1,600원에서 1,800원으로, 1kg 이상 5kg 미만은 2,3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 인상됩니다. GS25 관계자는 유리비와 자파 비용 등 재반 비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택배비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주력 전투 전차인 레오파드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협력국들이 보유한 같은 기종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레오파드2 탱크로 2개 대대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으로, 그 첫걸음으로 독일은 자국군이 보유한 레오파드2 탱크 14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지금까지 신중한 태도를 바꿔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M1 에이브럼스 탱크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며 되도록 빨리 탱크 사용을 위한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숄츠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나토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갈 것이고 완전하고 견고하게 뭉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주력 탱크 에이브럼스에 대해 나머지와 마찬가지로 불타버릴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에이브럼스 탱크의 잠재력이 과대평가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7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툴인 팀즈가 접속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팀즈는 기업과 학교 등의 일상 업무에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에서 2억 8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인 아웃룩과 웹메일 등도 먹통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가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7시간 반 만에 복구됐지만 사용자들은 접속 오류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도에서 3,900건, 일본 900건을 포함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장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 서비스와 중국 정부를 위한 플랫폼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는 1,500만 개 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자만 5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몇 명이 피해를 봤는지, 정확한 장애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자 인터넷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직원 10,000명을 해고하기로 한 결정을 비꼬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